안녕하세요. 조영종 TV입니다. 조영종 TV 교육 토크쇼 교육 풀림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우리가 첫 시간에는 그 수능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. 두 번째 시간에는 내신 상대평가제 얘기를 했습니다.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역시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. 영종도 교육혁신 포럼의 김철영 연구위원님이십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순창대학교 최근택 교수님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학생부 이야기입니다. 학생부가 그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되고 있는데요. 이름하여 팔다리가 다 잘린 학생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금지어 천국 이런 이야기도 하죠. 뭐 출신 고등학교라든지 어느 대학 이름이 이런 거 못 쓰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. 그 학생이 뭐 논문을 썼었다든가 뭐 어떤 책을 썼다든가 뭐 지적재산권에 출연했다든가 이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일까지 다 맡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. 자, 이 팔다리가 잘린 학생부 평가 이 이야기 오늘도 우리 김철영 위원님께서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또 학생부가 이게 전 세계 어디도 유례가 없는 제도고요. 저도 해외 학생 다양한 학교 학생들을 성적표를 봤지만은 이제 기껏해야 이제 영국이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그 과목에 대해서 이 학생이 이제 학업 태도라든지 학습 능력에 대한 걸 수술한 걸 봤어요. 대부분은 심플하죠. A, B 뭐 점수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.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현재도 있는 뭐 학생부 여러 가지 학생이 했던 뭐 시시콜콜한 그걸 기록한 필요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아예 하지를 않아요. 기껏해야 미국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활동한 그 제목만 나열하고 뭐 상을 땄다 이 정도만 나열하는 거지. 완전 소설을 쓰듯이 하는 거는 제가 한국에서도 제가 처음 봤고 결국 이제 그거는 또 불을 보듯 뻔하죠. 문제가 여러 가지 선생의 기술 능력이라든지 또는 뭐 선생의 태도라든지 심지어 뭐 문제가 선생이 쓰기 귀찮아 학생이 직접 써서 오는 경우도 제가 뭐 뉴스도 봤고 근데 쉽게 말하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어떤 제도인데 이제 예를 들면 그나마 있던 뭐 학생을 워낙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의 서술한 이 내용을 갖고 평가를 시작했었어요. 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문제 급기야 지난 이번 정부의 그 조국 딸 그 입시 부정 그 뭐 소위 말하는 논문을 써서 했다는 그 기록에 의해서 결국은 이 학생부를 두면 안 되겠다. 그래서 또 갑자기 못 두니까 팔 다리를 잘린 상태에서 지금 둔 게 학생부죠.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게 선발 비중이 거의 한 40-50% 되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또 중요한 거거든요. 근데 제가 대학 입장에서는 모든 게 평가할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뭘 하지 말라 뭐 검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거의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은. 예, 우리 최 교수님 그 대학에서 학생들 선발하기 위해서 학생부 보신 적 있으시죠? 예, 저는 뭐 제가 직접 뭐 학생부를 본 것도 그러시구나. 있지만요. 예. 제가 이제 일본 대학교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.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일본 대학교 교수도 이제 따로 겸직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일본에 있는 어느 대학을 이제 가기 위해서 뭐 학생부를 번역을 해서 이제 그쪽에 들였나 봐요. 근데 1년 지나고 이제 2년째 전체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. 이제 뭐 한국 대학이 아니고 일본 대학이니까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. 어떻게 한국은 모든 학교의 내용을 다 이제 분석을 해서 봤더니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. 학생부 평가라고 하는 건 이 학생의 장점, 단점, 그 다음 이 학생이 어떤 거에 소질이 있고를 보기 위한 건데 다 좋은 얘기만 써져 있고요. 네. 그게 뭐 약간 좀 추상적인 이런 얘기도 막 써져 있고요. 근데 이제 한국 학생들은 그렇게 보면은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고요. 다 비슷한 학생들만 모여 있는 거냐?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다시 제가 학생부를 여러 개 학교의 학생부를 봤더니요. 거의 비슷합니다. 나쁜 얘기 거의 없어요. 그러면 과연 이제 뭐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거를 얼마나 이제 그 비중을 두고
선발을 할까요? 학생부 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 학생이 정말 소질을 찾아주고 이 학생이 어떤 단점이 있지만 어떤 거에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길로 가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선생님이 오랫동안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빛나는 어떤 부분을 발견해주는, 그래서 그것이 대학에 가서 실제로 이제 그 빛을 확 이제 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. 단지 학생부 평가가 그냥 그 미사오구의 나열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 참 현장의 선생님들 고통, 고뇌 이해가 됩니다.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학생들도 본인이 얼마인지 볼 수가 있거든요. 증명서 발급받아 보면 되니까.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 나쁜 이야기 써주면 그 학생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뻔히 뭐 알고 있고요. 또 학생이 그걸 알았을 때 선생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뭔가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? 네. 이게 참 사실은 객관적으로 제대로 쓰는 게 참 필요한 일인 건 사실이나 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담임교사가 또는 교과 담임이 거기다 부정적인 이야기 쓰기는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건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. 더군다나 이제 그 학생부에 적을 수 있는 글자 수를 다 제한해 놨어요. 글자 수뿐 아니라 예. 단어까지 예, 금지시키고. 금지어도 있고. 예.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변별력 있는 학생부가 만들어질 수 없다. 그 아이들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거든요. 네네. 어떤 개선책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나왔냐면요. 제가 볼 때는 거듭 이야기는 외국의 그런 고등학교 과정에 그 각 교과목 평가 객관성이 있어요. 예를 들면 AP다, IB다, 영국의 A 레벨이다. 어떤 각각 학교에서 가르치지만은 평가는 공통적으로 실시를 해요. 그게 결국은 학교 내신도 되지만 최종적인 AP 시험을 본다든지 최종적인 공통에서 어떤 평가의 요소가 있어요. 그러면은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점수를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학생 입장도 마찬가지. 자, 우리는 수능만 있지 교과 과정에 대한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전국 단위 시험은 없어요. 결국 그런 제도를 만들면은 이 학생부 필요 없겠죠. 왜냐면은 이 아이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또 어떤 성취가 있는지 판단이 되니까. 이제 그건 없고 또 학교는 뭔가 또 시골 학교든 뭐 학교를 또 그 학교에서 서울대도 보내야 돼 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태생 자체부터 잘못된 거고. 근데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나마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은 예전에 너무 수능 유지해서는 학교가 아이들이 잠자고 하다 보니까 그럼 잠은 자지 않는다 최소한 이제 뭔가 하려고 하고 선생님 또 권위도 이제 어느 정도 생기고 하니까 필요했었어요. 근데 필요했는데 사실은 모든 제도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. 근데 그 문제가 있으면은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안 돼, 못해, 잘라버려, 없애버려 이런 무대뽀식으로 오니까 이게 엉망이 된 거죠.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재밌는 금지어 목록을 보니까 아빠, 엄마 이거 쓰면 안 된대요. 근데 솔직히 저도 25년 교육 현장에 봤지만은 저는 아이들을 학부형을 상담하다 보면은 사실은 다 두 분도 느끼겠지만은 아이들은 부모의 DNA 한 7, 80%예요, 사실은. 예, 물론 환경이 변한 거지만 이 아이가 부모가 양부모 문과다. 거의 문과의 확률이 높거든요.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결국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? 부모잖아요. 뭐 못났던 잘났던 뭐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어떤 연결 가는 게 맞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이 아이가 그냥 우주에서 온 아이입니까? 달나라에서 온 아이입니까?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, 사실은.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이 국가적인 부분에 또 신뢰성까지도 연관을 짓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 대학 같은 경우는 그 뒤로는 학생부는 아예 안 봅니다. 한국 학생부는 믿을 수 없다. 똑같은 얘기니까 학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미래를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학생부인데 똑같은 좋은 얘기만 뭐 미사오구만 나열하고 있는 거라 이거 믿을 수 없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. 그냥 과목에 대한 성적만. 그 다음에 그 과목도 모든 과목이 아니고요.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 뭐 문과에 뭐 어떤 과다라고 하면 그 과목하고 연관되어 있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
그것만 이제 평가를 합니다. 아마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공정하고 확실한 평가가 아닌가.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건 잘하거든요. 근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키워주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핵심 인재로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요. 그 웃기는 거는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용인외고라든지 외고 국제반 아이들이 이제 국내 대학으로 할 때는 그 학생부가 들어가고 예. 이제 또 성적도 외국 대학 갈 때는 이제 이 한국 같은 그런 상대평가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제 절대평가제로 나가요. 당연히 이 학생부 이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. 왜냐하면 성적 절대평가는 각 과목이 A다 B다 이걸 보고 신뢰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 소개서라든지 또 선생님 추천서 사실은 이걸로 대변하면 되거든요.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막 모든 내용을 사사크게 이제 쓰니까 시간 낭비고 그죠? 그러면 아니면 추천서라든지 자기소개서 그걸 충분히 이렇게 써서 그걸 할 수 있는데 또 그거마저도 신뢰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학생부도 신뢰 못 하고 자기소개 신뢰 못 하고 추천 신뢰 못 하니까 그럼 아예 없애버리죠. 근데 이제 저는 학생부 평가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평등하다고 하지만 불공평한, 불평등한 제도가 아닌가.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문구라도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사실 이게 평등한 문구입니다라고 해도 본인의 컨디션이나 기분이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A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, C로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공정성이 없다. 공정성은 제가 예, 이렇게 볼 수 있는 예전에 거죠. 말할 때 외고 자사고 아이들은 한 예를 들면 한 4-50페이지 예. 분량 그 일반고는 뭐 달랑 10페이지도 안 되는 그 극단적을 제가 봤거든요.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물론 많이 쓴다고 좋게 본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외고 아이들은 대부분 그 정도 두께가 되거든요. 예,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의 어떤 성실성, 아이를 좀 사랑하는 뭐 그런 마인드 그게 작용하는 거고 일반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또 할 수는 없겠지만은 굉장히 비모순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죠. 그러면은 만약에 어느 학교에서요 1년에 뭐 300명씩 학생들을 만들어내고 평가를 쓴다 그러면 뭐 한 4년 5년 지나면은 그 1,500개가 다 틀릴까요? 비슷하겠죠? 비슷하겠죠. 그럼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대학을 갔던 문구가 있다. 그럼 그 문구에서 이제 뭐 이제 좀 약간만 변형돼서 계속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런 통계 가상의 보니까 인물을 뽑는 거 아닌가요? 지금 현재 검지어가 한 4만 개래요. 4만 개. 4만 개면 웬만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는 다 포함될 것 같은데. 그럼 이걸 선생님들이 그걸 단어 피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시간에 하나라도 더 어떤 창의적으로 가르칠 시간에 투자하면 얼마나 좋을까. 교육부가요 나이스에다가 입력하면 이거 금지어라는 거 알려줍니다. 어쨌든 결국은 이 학교 학생 그 평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학생부 평가라고 하는 것도 신뢰 문제로 이제 결국은 돌아오는데요.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학교는 뭐 40페이지가 넘는데 어떤 학교는 10페이지밖에 안 되더라. 이게 뭐 같은 반에서 사실은 어떤 아이한테는 많이 써지고 어떤 적게 써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. 제대로 평가도 이제 쓸 게 없는 아이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바이트 수를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. 최대 얼마까지 이상 못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쓸 내용이 있는 아이들도 제대로 못 쓰는 일이 생기는 거죠. 그렇다면 이 학생부 평가라는 건 사실은 그 수시라고 하는 정시 수시에서 수시라고 하는 특히 그 중에서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중소도시 소위 시골 아이들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수능에서 높은 점수 못 맞더라도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으면 대학에서 좀 우대를 하겠다는 의미도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이게 그러면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변별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. 물론 예전에 그 뭐 서울대에서 학종으로 도론회랑 수능으로 도론회 했을 때 초반에는 학종으로 도론회 좀 헤맸다고 그래요. 근데 이제 갈수록 이 학생들이 이제 성적이라든지 학업 태도라든지 좋았다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죠. 왜냐면은 저는 단지 이거라 봐요. 쉽게 말하면은
아이들이 내가 뭘 전공할 것인데에 대한 타겟을 놓고 거기 관련된 활동, 관련된 어떤 뭐 취미라든지 관심 분야를 계속 키워온 거죠. 예. 근데 순호로 간 아이들, 수능한 아이들은 이제 그 생각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외향적으로는 우수하게 보이도 그에 대한 어떤 전공에 대한 열정과 어떤 장기 비전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과정을 인정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. 근데 지금 그 노출되는 문제는 너무 많다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 외국 사례에 보면은 교과가 사실은 학생은 중요한 거예요. 교과 과정에서 좀 객관적인 어떤 전국 단위의 어떤 그거를 어떤 중간중간에 체크업하면서 그다음에 그 외적인 거는 좀 간단하게 뭐 미국이든 다른 나라 같이 뭐 간단하게 우리가 레주메 쓰듯이 이력서 쓰듯이 이런 거 했다 정도고 그다음에 저 거기서 자기 소개서라든지 어떤 좀 더 진실성 있는 추천서가 첨부됐을 때 그게 합리적으로 가는 거지. 그렇게 되면 충분히 그것도 뭐 도서 지역 아이들도 충분히 또 그거는 이제 대학에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냐 이거죠. 뭐 미국 같이 뭐 일정 비율을 그쪽에 이제 해당되면 되는. 우리나라는 강제적으로 하지 할당하잖아. 너 무조건 100% 뽑아 이거. 근데 그건 대학의 자율적으로 우리 대학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균형과 다양성을 위해서 그 학생의 포션을 몇 프로 정도 뭐 해에 따라 좀 다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좀 합리적이죠. 내가 볼 때는. 예, 예. 교수님도 마지막 정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. 이제 궁극적으로는요, 이 교육의 목적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게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. 무조건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 줄 세우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는요,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뭘 해도 이게 좀 완전하지 않은. 그러니까 사실은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교육의 전제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딸려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교육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목적을 두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 거고 어느 대학을 양성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대학을 올 학생 오지 않을 학생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먹고 살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을 좀 잡으시고 시작을 하셔야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학년 말 정리를 위해서 그 학생부를 열심히 쓰고 계신 전국의 선생님들에게는 참 감사와 함께 존경을 드립니다. 그런데 이 학생부가 실질적으로 입시에서 또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역시 신뢰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뭔가 개선책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. 네, 수고했습니다. 예, 이것으로 교육풀림 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